국민의힘당 두 세력 간의 전쟁이 터졌다. 이 과장된 제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지만 않을 뿐 사실상 주도권 다툼, 어느 신문은 그렇게 썼던데요. 주도권 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 다툼입니다. 권력 다툼. 네. 권력 다툼은 전쟁입니다. 지면 죽는다. 그게 전쟁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는 6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 편에 서 있는 연합군 누구냐?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 연합군 세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왼쪽 6월 전당대회 저쪽의 연합군은 이준석,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 이제 이런 쪽을 한쪽 연합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른 쪽에 11월 전당대회, 11월 전대, 이쪽의 연합군은 누구냐?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친이계 의원들.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해서 전국으로 무소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친이계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일찌감치 11월 5일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주변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사이에 예컨대 뭐 주호영, 권성동, 정진석, 그 다음에 누굽니까? 네, 장제원, 뭐 윤한홍, 그다음에 김은혜 대변인까지 예컨대 이런 친이계 인사들 지금 선거대책위원회를 다 장악을 하고 있지요. 이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것이다. 그 밑에 줄 이준석이 자발적 패싱 파업.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이준석이 술 먹고 꼬장 부렸다가 지금 어떻게 다시 서울로 돌아오지 고민하고 있다. 지금 부산 가 있다.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또 그 걸쭉한 입담으로 잡탕 캠프다. 홍준표 의원은 또 그렇게 비아냥거렸더군요. 네. 그 다음에 수능이 빵점이다. 저기서 수능은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수권 능력 시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권력을 인계받는 수권 능력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가는 모습일진데 현재까지 그 점수는 빵점이다.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 부산 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영상으로도 확인이 됐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그 다음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지금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저 세 사람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부산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글쎄요, 그냥 뭐 밥 먹고 뭐 토로하고 그랬겠지요. 지역 현안 뭐 한두 마디 나왔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또 꼼꼼히 챙겼다. 저희 부산일보가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KBS 뉴스도 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직 사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딴 대표직인데 금사에 내놓기 하겠습니까? 이제 저런 줄도 모르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어제 이제 노원구에 있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이준석 대표 사무실에 갔던 모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여 분 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남겼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문자를 남겼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잠적을 하면 어떡하냐. 당 대표라는 사람이 섭섭한 게 있어도 만나서 풀고, 그리고 뭐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정치가 만나는 거 아니고 말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만나서 말하는 게 정치다. 만나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남겨놨다고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말이 싸늘합니다. 이준석이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 사고를 쳤는지는 모르겠고 뭐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확인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만취 상태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마주 앉은 자리에 있었던 5명의 초선 의원과 술 먹었다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상대편이 만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저도 이준석 대표하고 술자리 몇 번 가져봤는데 그렇게 술을 썩 잘 마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술 먹고 꼬장 그만 부려라.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와. 그런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집 나간 탕아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너무 야박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 방송 보면 저한테 섭섭하다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중진 의원들은 사실은 아저씨뻘이니까 이제 어른이 얘기할 때 돌아와라. 아마 이준석 대표는 나름 이제 많이 섭섭했었지요. 섭섭한 것이 이제 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부터 기습 입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준석이 삐졌던 거지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없는 비어 있는 당사에 가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한 겁니다. 뭐 나중에 이준석 올라와 갖고 뭐 둘이 호프집에도 가고 뭐 밥도 먹고 뭐 그랬지만 내심은 이제 그런 앙금이 풀리지 않았던 거지요. 이제 그러다가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이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준석이 임명한 사람이고 사무총장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 그다음에 그 재정 조직 이 세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11월 5일부로 윤석열 후보가 당 후보가 되는 순간 사무총장은 바로 사표 내고 자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 임명하시지요. 이렇게 해야 옳은데 이준석이 그걸 뭉그적거린 겁니다. 빨리빨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무총장 인선에서도 또 마찰음이 있었다. 어찌됐건 권성동 이제 사무총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세종시, 뭐 충청, 일원, 대전 다 훑고 돌아오는데 거기 같이 가는 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뉴스 보고 알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당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일정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행을 해야 되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이 괜히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후보의 이 동선이라는 것이 당 내부에서는 며칠 전에 다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당대표가 모르고 있었고 그게 나중에 알게 됐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이준석 대표 본인은 몰랐다. 뉴스 보고 알았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섭섭한 마음. 그 이전에 결정적인 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정말 노골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된다는 쪽에 딱 서버렸던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당 대표는 끝끝내 어떤 중립적인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밀당을 하고 있을 수 있지요. 영입 초반전에는 이때 당 대표는 한쪽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마치 후보를 무시하듯이 윤석열 패싱하듯이, 이준석 패싱이 아니라 윤석열 패싱하듯이 이준석이 김종인 편에 서버린 겁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캠프에 가서 윤석열 후보와 마주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뭐 KBS도 나가고 김어준도 나가고 어디 SBS도 나가고 뭐 CBS도 나가고, 도대체 하루에 방송을 몇 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다 김종인을 옹호하고 김종인 편에 서 있는 얘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준석 쟤하고는 같이 못하겠네. 정치인들도 이제 기자들하고 카메라하고 마이크 앞에서는 되게 정련된 언어, 가다듬은 언어로 얘기를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떨 때는 초등학생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준석이 어느 한 편을 일방으로 편들면서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완전히 넙죽 엎드려가지고 꽃가마 태울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러한 밀당의 게임을 이준석이 흐트러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큰 구도로 본다면 6월 전당대회 세력인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김종인 이 4명의 연합군 세력, 물론 그 각각이 서로 찰떡처럼 뭉쳐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다 보니 6월 전당대회 연합군처럼 스크럼이 짜진 겁니다. 김종인과 홍준표 가까웁지도 않고 뭐 김종인과 유승민 가까웁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그런 쪽이 하나 그룹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친이계 세력들. 이래서 지금 물러서면 죽는다,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정치판에서는 어느 정도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대책위원회를 보면서, 선거판을 보면서 무슨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대단히 높은 자를 꿰찼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다 그거 쓸데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 허당입니다. 결국은 공동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12명까지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거 없앴다고 하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입하는 인사들한테 하나씩 주는 자리입니다. 영입하는 인사들 선거대책위원회 와서 뭐 하루에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본인이 몸을 다 던져서 뛰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거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다가 부자 붙여서 부위원장들 다 쓸데없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 믿고 물어보고 거기서 나온 대답을 가지고 공약도 발표하고 어디 유세를 갈 때 동행하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주고, 이게 누구냐? 결국 그겁니다. 어느 조직, 어느 권력,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지근거리, 윤석열 후보와 하루에도 뭐 서너 차례 구수회의를 같이 하고, 거기에 앞으로 나아갈, 오늘 또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아큐를 지어야 될 일들을 같이 상의하는 그 그룹이 이제 실세인 것이지요. 공동선대위원장 이름만 거는 사람들, 명목상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명함은 찍으되 가만히 있어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를 나무라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그 오래 몸담았던 중장년, 중진 정치인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쓰는 말투가 사뭇 나무라는 그런 말투입니다. 뭐 불가피한 측면,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 대표는 그래도 당의 어른인데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관심종자, 관종이다. 이준석한테 우리의 대처법은 그냥 두는 거다. 이번에 집 나간 김에 푹 쉬어라. 그냥 부산 가서 올라오지 마. 전효옥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만을 갈망하고 꾹 참아왔던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만이다. 일도 안 하면서 당 대표 자리는 왜 꿰차고 있냐. 그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소셜미디어와 온갖 방송으로 윤석열 후보 뒤통수 치기를 한 것뿐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 뼈아픈 지적인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난 발언을 했다든지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등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준석은 지금까지 내부 총질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내부 논란이 있을 때 그거를 당 대표라는 자가 방송에 나가서 그걸 다 중계방송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섭섭하고 패싱을 당한 거고 그래서 고기를 다 그래서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은 자기가 국민의힘 주인이고 당 대표라는 의식보다는 아직도 자기가 무슨 방송에 패널이나 되듯이 가서 논평을 하고 중계방송을 하고 자기 당을 까 뒤집고 내부 총질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중진들이 다 혀를 쯧쯧쯧 차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는 못했을 망정 그래도 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10년이나 됐으니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저렇게 얄팍할 줄 몰랐다. 쟤는 아직도 지가 뭐 종편 방송에 출연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인 줄 아나 봐. 당 대표라고 도대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효옥 전 의원이 이제 이런 쓴소리를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통점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과, 반성, 희생 이게 없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에 이준석이 불을 질러버렸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라. 당이 편안해질 거고 윤석열 후보도 잔신경을 안 쓸 것이다. 그게 국민들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다.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을 꼭 지켜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말 좀 꼭 지켜라.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를 금방 잊어버릴 거다. 중대 결심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으니 푹 쉬어라. 오늘 동아일보에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이라는 저희 동료 언론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하루 내가 다른 기사는 몰라도 송평인 칼럼은 꼭 챙겨본다. 그래서 그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그 칼럼이 실렸길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일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해온 일들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당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상황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상황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았다. 이 점은 윤석열의 정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상황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았다. 적절한 시점에서 잘 끊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씨는 권력욕이 없는 노인이라서 상황처럼 될 수는 없다. 상황이 된다는 우려는 지나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만 내가 상기시키고 싶다. 김종인 씨는 박근혜 탄핵 후인 2017년 뜬금없이 대통령 선거를 출마 선언했다가 다들 이상하게 여기자 12일 만에 접은 적이 있다. 그런데 권력 욕구가 없다고?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김종인 씨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2주일 만에 걷어들였지요. 그런 사람이 권력 욕구가 없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라고 송평인 논설위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찰싹 이렇게 등줄기를 후려갈기는 그런 꾸짖음을 한마디 합니다. 진중권류라는 말을 썼더군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처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김종인 씨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인처럼 말하고 있는데 진중권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식의 훈수를 둔 적이 없다. 진중권 씨는 보수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미수가 취급하면서 은근히 독재적 리더십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진중권 씨한테 아주 쓴소리를 탁 했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보수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미수가 취급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당부를 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는 벌써부터 권력의 냄새를 맡고 몰려온 파리떼가 없지 않다. 탈당을 했다가 돌아온 친이계가 중심이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라는 태풍을 국민의힘이란 가두리에 가둔 후 소멸시켜 버리려 했던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연합군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도왔으니 지금은 전리품을 쟁취할 권리가 있다. 다만 친이계에 대한 반감도 친박계에 대한 반감 못지않게 크다. 따라서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후보의 생활 태도는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사도와 왕도는 다르다. 사사로이 거두는 그 길과 왕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다르다. 따라서 친이계와는 더 확실히 거리를 둬야 한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고대 로마의 장군이 전선을 누비면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로마로 이제 금이 환영을 하면은 그때 누볐던 장수들은 다 봉토를 일부분 줘서 돌려보낸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로마의 원로원 정치를 시작한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때까지 곁을 함께 해줬던 친이계 인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인사들과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는 무수한 결단을 외롭게 내려야 되는 자리이다. 그래야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 그래야 뭐 7상신이 10상신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야 국민적 여망과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로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친이계 중진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초심을 항상 기억해라. 그런 취지인 겁니다. 국민을 바라봐야지 국민의 힘에 친이계, 친박계, 이 정치 구단들, 능구렁이가 돼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의 노하우와 선거 전략 빼먹을 건 빼먹어야지요. 그러나 결단은 외롭게 하는 거다. 네, 방금 들어온 아주 중요한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패싱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종로에 있는 교보타워에 박용진 민주당 후보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책 이름이 박용진의 정치혁명. 네, 이 자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모습을 보였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아주 두 손을 앞에 모았다가 오른손을 앞으로 내뻗는 공손한 태도로 제발 와주십사 3고 초려가 아니라 7고 8려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모시고 싶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자, 저 얘기는 내일 아침 더 본격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물밑에서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김종인을 제외한 개문발차가 이제 12월 6일 날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어떤 진영으로 출범을 하게 될지, 그다음에 김종인 씨가 과연 민주당 쪽으로 발을 담그게 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순발력 있게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으로 발을 옮기는 것을 저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흐를 줄 알았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오늘이 화요일 맞습니까? 수요일, 죄송합니다. 수요일인데요. 그러니까 12월 6일이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공식 출범일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6일까지는 갈 줄 알았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근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벌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